มากมาอีกนิดนึงสักจิบมา 25살의 사인작가 턴과 그 여자친구 제인. 대학 동창의 결혼식 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에 그동안 밀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เคสนั้นอะเคสอะไรนะเมาเละน้องอะไรที่แม่งเมาเละปิ้งอยู่ตรงท่าน้ำเนี่ย 자신의 결혼식도 아니었지만 왠지 들뜬 기분에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여자친구. 달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때 주위엔 아무런 목격자도 CCTV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뒤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혹시 필름 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사장에게 따져보지만 มันเสียมาตั้งแต่มึงถ่ายแล้ว ดูรูปนี้สิ 그리고 사진 속에 보이는 흐릿한 한 여성의 얼굴. ผู้หญิงคนนั้นเขาจะตายไหม 누가 봐도 합성 같지만 뺑소니 사고를 낸 당사자였던 제인에겐 그저 불길한 그림자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녀와 달리 턴은 그저 단순한 카메라 문제라고만 생각했기에 필름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두려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가보지만 2-3 วันก่อนมีคนขับรถมาชนป้ายสงสัยพวกคนเมา เพื่อนผมเช็คโรงพักกับ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ถวนี้หมดแล้วนะแล้วเขาบอกว่าคืนนั้น 그 도로 위에선 어떠한 사망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มีใครเป็นไรบ้างพี่ ไม่มี แค่ชนป้าย เป็นไปได้ยังไงอะแล้วผู้หญิงที่เราชนคืนนั้นล่ะ 게다가 사고 후유증인 건지 계속 뒷목에 통증을 호소하던 턴은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 เพิ่งมาหนักช่วงนี้ แต่หมอตรวจดูแล้วก็ไม่เป็นไรนะครับหมอว่าคุณ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หรอก ยานี้นะคะ 하지만 그의 귀에만 들리는 환청과 โกหกใครอ่ะใครอ่ะกูถามว่าใครอ่ะ 계속되는 악몽은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대학 동창의 한 친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혹시 신형 사진이 찍힌 사진을 말하는 것일까? 그때 무언가 눈이 마주친 친구는 갑자기 그리고 자살한 친구의 아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พวกเธอเป็นบ้าอะไรกันไปหมด มีทุกคนต้องฆ่าตัวตาย ใครพี่ ก็สองคนนั้น ที่นั่งข้างเธอวันแต่งไง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지내기엔 버티기 힘들었던 그들은 심령 사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죠. รูปที่คุณเห็นอยู่เนี่ยสำหรับผมนะความน่าสนใจของมัน คุณลองคิดดูสิคนที่ตายไปแล้วทำไมยังต้องกลับมาให้เห็น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만 코털이 너무 거슬려 그의 말이 วิญญาณ 귀에 เขาแค่ 들어오질 อยากอยู่ 않습니다. ใกล้คนที่เขารัก แล้วเราจะรู้ได้ยังไงคะว่าเขาต้องการอะไร บางทีคำตอบมันอาจจะอยู่ในรูปก็ได้นะ 사진 속에 찍힌 의문의 여성이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제이는 수상한 형체가 찍혔던 학교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한 여성의 사진. 분명 이 여자는 사진 속 여성과 턴이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제이는 그를 추궁하는데 เจนเอามาจากไหนอะ เขาเกี่ยวอะไรกับทัน 그녀의 이름은 เขาชื่อเนต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소심했던 나트레는 먼저 손길을 내밀어준 턴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너무 착하고 순진한 그녀에게 쉽게 질려버린 턴은 이별을 고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트레는 결국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แล้วจะให้ผมทำไงอ่ะ ผมคงเป็นคนต่อไปอ่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해상. 담배를 태우며 털어버리려는데 천천히 다가오는 불길한 발소리. 그리고 그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는 휴지의 부재. 그때 역할에서 친절한 손길을 내밀지만 여긴 분명 남자 화장실인데 เขาขี้ก่อนได้ไหมคะ โทษครับ 한편 턴과 이별한 뒤로 나트레는 종적을 감췄기에 집을 찾아가 보지만 그녀가 진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เขาฆ่าตัวตายหรือเปล่าคะ มันก็ดันขึ้นไปบนดาดฟ้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วก็โดดลงมา 결국 장례식을 열게 되고 그녀가 성불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유 모를 복수와 원한은 끝나지 않았죠. 조금씩 빠르게 턴의 목숨을 좁혀오는 죽음의 그림자.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나트레는 결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착자는 귀신의 추격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เมื่อคืนมันเกิดอะไรขึ้นน่ะ 그리고 오늘은 나트레가 마지막으로 화장되는 날. 이젠 진짜 그녀도 성불했을 겁니다. 끔찍했던 사건들을 잊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던 제인. อ้าว ไปเที่ยวกันมาเหรอเนี่ย ไปหัวหินมาค่ะ 그런데 과거에 찍힌 사진 속에 남아있던 수상한 형체는 또다시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데 게다가 그 존재가 가리키는 곳이 있었으니 숨겨진 필름에서 드러난 턴과 나트레의 비밀. 대학 동창 친구들은 나트레를 성폭행했었고 턴은 현장을 목격했지만 ถ่ายรูปดีๆไว้เร็ว 그 사실을 묵인하고 촬영까지 했다는 것. 아직 나트레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않았음을 직감한 턴은 ออกมาสิ 방 곳곳을 촬영해보는데 어느 곳에도 나트레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데 마지막 셔터에 인화된 충격적인 사진. 계속된 뒷목의 통증과 원인을 알 수 없이 불어난 체중.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뒷목이 뻐근한 기분을 느낀 사람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 아시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명사진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셔터는 카메라에 귀신이 찍힌다는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톰과 제인에게 나타나는 미스테리 현상들과 사건들을 차례차례 조사해가는 과정은 흥미를 끄는 추리물 같은 구성을 갖추면서 몰입감 있게 진행됩니다. 턴이 숨겨둔 사진을 여자친구 제인이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나트레의 원한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게 되죠.
그런데 피해자인 나트레가 교배를 위해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 사마귀로 표현된 부분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조금 식상하면서 허무함을 자아냈던 트랜스젠더 씬과 사진관 사장의 쓸데없는 농담, 그리고 너무나도 리얼했던 코털 씬들은 오히려 공포 영화의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았죠. 하지만 일본 공포 영화에 영향이 엿보이는 귀신의 분장과 등장 씬들은 꽤나 독창적인 비주얼을 선보였고 마지막 반전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뻔한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루해질 때쯤 등장하는 갑툭튀는 긴장감을 끌어올려주고 권선징악이라는 결말은 공포영화의 기본 공식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덕무비였습니다.